저는 처음에 청소년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청소년 에이전시에서 일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티네이지 애들이. 부모님들도 괴롭고 일하는 저도 괴롭고. 그래서 청소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하게 됐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21살짜리 아들하고 10살짜리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빨리 알아야 제대로 키울 텐데.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이 한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오죠. 근데 부모님들은 스스로 원해서 오신 경우가 많겠지만 자녀분들은 원해서 온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주를 하고 이민을 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더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중국인, 인도 사람, 뭐 아시아뿐 아니라 중동, 동유럽 그런 데서 하여튼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어느 세계 어디를 가도 이만큼 다양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세컨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안 청소년들, 한국 아이들 포함 아시안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모범적이다. 그래서 moral minority라고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왠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좀 잘났어. 이런 생각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잘났어. 달라.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청소년 데이터를 보면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그룹으로 볼 때 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다른 타인종에 비해서 성적이 사실 좋아요. 그리고 문제 행동도 훨씬 적어요. 마약 같은 것도 훨씬 덜 해요. 근데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그때 조금 되긴 했는데 코넬 대학에서 1년에 학생이 16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 13명이 동양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게 동양에서 유학을 온 학생인지 여기 2세인지 1세인지 그런 데이터까지는 안 나와요. 사람이 자살했는데 누가 그런 거 가서 물어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미국에서 특히 아시아계 여성 2세대들의 자살률하고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보통 패러독시컬하다, 조금 이렇게 안 맞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보통 공부 잘하고 행동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건강도 좋아요. 자기가 잘하니까. 근데 동양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인데 직접 물어보면 앵자이티라서 불안증도 많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늘 물어보면 늘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게 또 아시아인이 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 패턴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뭐 이 정도. 그리고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필리핀계, 캄보디아 이쪽 친구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양 사람이 아닌 사람도 우리를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양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들 학벌을 예를 들어서 학력을 봐도 인도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 나온 사람이 80% 넘어요. 한인 같은 경우는 70%가 고졸, 그러니까 70%가 대졸 이상이고 거의 90% 이상이 고졸 이상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분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4%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그룹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다 뭉뚱그려서 보는데 전체 그룹으로 보면 행동 발달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잘 버티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20대 성인이 되면서 좋았던 그런 뭐 마약, 술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았던 거는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건강은 더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델 마이너리티다, 되게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다 하는 그거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그 왜 그럴까에 관한 그런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게 우리가 이민 가정인 거, 아시아계 이민 가정인 거, 그게 이제 인종, 문화 그런 거에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수민족이니까 그거에 따른 또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의 2세, 3세, 4세가 다 계속 지금처럼 잘 살기 원하는 건데, 그리고 정신건강 좋게 행복하게. 대략적으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크게 두 개, 제가 서베이 한 거 거기서 그 종합한 건데, 한 크게 잡아서 한 4가지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는 미국에서 크는 2세들이 어떤 모습으로 크고 있나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인 가정들이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키우나, 얼마나 한국적인지 아니면 미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얼마만큼 답습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양문화라고 하거든요. 바이컬처럴하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둘 다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한국적으로 되게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미국게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또 배워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 접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순종하면 좋으시죠. 뭐 하라는데 탁탁 말 들으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펴야 할 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집에서 자기 의견도 표현 못하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사회에 나가면 자기 의견이 막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막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예가 한국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눈 똑바로 뜨면 어디다 대고 눈을 부릅뜨냐고 혼내시잖아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는 애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눈 깔고 있으면 왜 넌 나를 쳐다보질 않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Look at my eyes. 내 눈을 봐. 근데 애들은 집에서 그렇게 하면 불경스러운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못해요. 안 봐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얘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오해받아요. 이게 작은 거 같은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집에서 한국적으로 크는 거고 밖에 나가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고민해 보는 거죠. 그 스터디 하나는 제가 이게 2007년에 한 건데요. 이때는 한인 가정만 서베이 했어요. 이때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근데 이제 어느 집은 엄마만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집은 아빠만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계시지만 뭐 두 분 중에 안 하시겠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몇 가정? 291가정 해가지고 600여 명.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은 220명. 그래서 이때도 1차 조사하고 연결해서 2차 조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그 장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한 3차 해도 아직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아직 못 찾아내고 있긴 있지만 이제 계속 장기 추적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는 그 필리핀 가정하고 한국 가정하고 두 개를 하는데 그 한국 가정은 아이 410명 크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두 분 다 초대하지는 못하고 엄마나 아버지 중에 아빠 중에서 주 양육자 그랬더니 95%가 엄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엄마예요. 그리고 그 먼저 스터디에서 해보니까 참가해 주신 아빠분들은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 아빠들이 참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아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뺀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서베이는 중학생들로 했거든요. 사실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학생들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받아고 걔네들을 따라가야겠다.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타디는 끝나고 그 다시 시작해서 이제 그때는 중고등학교까지 혹시 또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서베이는 애들 평균 나이가 13살 중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거는 처음 시작할 때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살이지만 12살부터 17살짜리 애들이 다 들어온 거죠. 중고생이거나 12살 때 17살. 부모님은 남녀 비슷하고 아이들은 60%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대부분 어릴 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세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는 그 먼저 스터디는 엄마는 그러니까 그 나이 평균이 43세, 아빠는 45세. 그 지금 하는 스터디는 그러니까 부모님, 보통 엄마지만 한 45세. 왜냐하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40대 중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미국에 평균 16년 사신 분들. 그 다음에 80% 이상이 대학이나 대학을 조금 다니다 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84% 대체로 한국에서 다니셨거나 미국에서 조금 다니셨거나. 그러고 92%가 현재 결혼한 상태. 그리고 이게 그 아시아계 분들이 가장 크게 다른 거예요. 다른 그룹들하고. 결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혼을 안 한 가정이 많은데 그게 다 부부관계가 좋아서 이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결혼율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엄마의 64%, 한인 엄마들의 64%가 현재 직장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70% 이상이 개신교. 이게 그 전체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특색하고 딱 맞아요. 그 샘플은 뭐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런 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터디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론이라고 따지면 잠깐 이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백인들만 이민을 왔었잖아요. 1965년대 이전에는. 그 다른 민족은 굉장히 숫자가 적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미국 학계나 정부 정책이 모두가 동화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유니디멘셔널 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는 자기 어떤 문화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그 백인 중에서도, 백인도 사실 그 내에 민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국계 미국인,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그거가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쪽으로 동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줄로 쭉 가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양쪽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혼동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널 맨이라고 그래갖고 주변인. 그래서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고 한 지금 30년 넘게 나왔는데, 요즘 그 새로 뜬 게 아니라 요즘 이론은 그게 백인들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유색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백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장 지금 동유럽에서 온 분들은 자녀분들 키우면서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아시아계, 흑인 우린 잘 알죠. 흑인들을 동화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유색인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완전히 백인 문화에 완전 동화되는 거는 더 이상 안 먹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적어도 4가지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동화되는 거, 완전 동화되는 게 있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유럽계, 백인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거,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이게 제가 한국말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문화? 양쪽 문화? 아니면 영어로는 bicultural compet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서도 잘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좀 강조하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multiculturalism 아니면 biculturalism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문화에서 백인 문화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게 혼동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게 제일 좋다라고 바뀐 거죠.
근데 또 하나는 separation이라 그래갖고 끝까지 그냥 자기 문화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원해서 그러면 separation인데 주 문화에서 그 주류 사회에서 딸을 시키면 그거는 segregation. 그러니까 흑인들이 당한 거죠. 그거는 그거 되는 거고. 그 또 하나는 marginalization이라 그래갖고 양쪽 다 거부하는 거예요. 주류 사회도 싫고 내 전통 문화도 싫다.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 marginalization은 잘 안 나와요.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은 그런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치면 assimilation, integration, 그 다음에 separation, 그 다음에 marginalization 이렇게 네 개 있을 때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분명히 옛날에는 assimilation이 제일 좋은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백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그때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은 집에서 애들 한국말 같은 거 안 가르쳤어요. 빨리 미국 사람 되라고. 한국말 하다가 너 액센트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 빨리 하라. 그 자기 문화에 대한 그 어떤 어프리시에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큰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경험이 뭐냐면 커서 보니까 자기가 백인이 아닌 거예요. 백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시뮬레이션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인테그레이션은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잖아요. 자기 문화도 갖고 있고 미국 문화에 가서도 얼마든지 잘하고. 그게 참 이론으로 좋아요. 근데 저는 필드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느낌에 둘 다 100%는 못해도 둘 다 90%씩 잘하면 100보다는 합해서 180이 훨씬 낫잖아요. 90%씩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사람 가치관이라는 거는 그거를 상반되는 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집에선 조신한 딸로 크고 밖에 나가면 당당한 여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인테그레이션이 제일 좋다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또 서베이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돌려봤더니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전통적이세요. 더 한국적이에요. 그게 1965년도, 1970년도, 75년도 오실 때 그때 문화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한국은 벌써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사고방식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쁜지 안 나쁜지 테스트 해본 거죠, 사실은. 그리고 first generation은 first generation이라고 치고 1세대는 1세대고 2세대한테도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세퍼레이션 얘기하는 게 물론 개개인 다 개인 차가 있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보는 한인 사회는 완전 세퍼레이션이에요. 플러시 이렇게 간판도 한국말. 그건 뭐 미국 사람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LA에서 제가 일했는데 거긴 가면 영어 메뉴 같은 거 없어요. 모르면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말란 얘기예요. 외국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근데 우리가 맨날 외국 사람이라고 부르죠. LA 코리아타운 같은 데 살면 백인이 들으면 야, 저기 외국인 같다 그래요. 각자 생각해보면 저들도 여기 사람인데. 근데 안 섞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한인 부모님들은 영어가 아무래도 딸리세요. 괜찮아요. 딸려도 되는데 어쨌든 별로 뭐 언어 자체가 외국말을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 한인교회 다니시고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상호적인 게 있어요. 이민을 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서로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도 만들고 한인들끼리 서로 돈 주는 것도 하고 뭐 가게 하시면 사업하시면 권리금 한국처럼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되게 한국식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원래 안 좋은 거였다고요. 그렇게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네 그룹이 자기네 작은 그룹 그러니까 네이버후드라고 하잖아요. 만들어서 그렇게 따로 놀면 안 좋은 거였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한인들은 자기네들끼리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세퍼레이션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래서 한인분들이 세퍼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잘 살았는데 그게 2세까지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양쪽 문화 다 갖고 있는 거, 양문화 뭐 능력이라고 치면 바이컬처 컴피턴스가 좋다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컬처라는 그 단어 하나가 미국 학계에서 정의가 7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언어? 그죠? 영어? 뭐 한국말? 언어도 있죠? 아이덴티티.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다 백인이냐? 아니면 다 한인이냐? 아니면 그냥 에이시안이냐? 그런 것도 있죠. 먹는 거. 밥만 먹고 사느냐? 여러 가지 섞어 먹느냐? 근데 그 다음에 가치관 있죠? 또 행동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거 있어요. 음식이 사실은 제일 쉬우면서도 사실은 또 안 쉬운 거기도 한데 음식은 이것저것 다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 행동은 금방 바뀔 수는 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가치관이 어찌는 안 바뀌느냐면 그 일본계 이민자들은 미국에 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관계하는 거는 굉장히 일본스럽다고 그래요. 중간에 많이 백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일본 문화가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 간의 가치관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들은 보시는 것처럼 75%가 바이컬처럴로 커요. 양쪽 문화를 다 보고 자라면서. 그리고 세퍼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필리핀어랑 스터디하는 이유는 두 문화가 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다 일단 중산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안처럼 부모 학벌이 많이 낮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편모 슬하가 많고 그런 가정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양쪽 다 중산층인 두 그룹을 하는데 또 하나는 필리핀 사람들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가장 동화된 에이시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또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영어를 했고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노스브룩이라고 시카고 그 근교에 있는 학교를 가면 아시아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런치 다이닝홀에 가면 조그만 테이블이 있어요. 그 별명이 코리아 테이블이에요. 코리안 테이블. 거긴 써있진 않아요. 다 알아요. 거기는 한국 애들만 앉아서 밥을 먹어요. 거기 한국말 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그만큼 뭉쳐 살아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도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끼리끼리만 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 학교에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말고 전체 지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75%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영어 쓰죠. 한국말 쓰는 거는 많이 낮아요. 그리고 아시안을 보면 아시아 애들은 자기 부모 말 랭귀지를 하는 애들이 1%에서 많아봤자 10%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커서 한국말을 잘하는 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강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처럼 조금 자기네끼리 노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 8%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8% 정도는 아직 양쪽 다 그냥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인, 그러니까 코리안인 것도 알고 미국에 사니까 아메리칸인 것도 아는데 양쪽 다 뭐 그렇게 그렇지만 동떨어져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널리제이션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는 것 같으세요? 어시밀레이션 없어요. 한국 애들은. 근데 필리핀어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그 필리피노 애들도 어시밀레이트 된 애들도 본인들이 다른 건 다 어시밀레이션이에요. 영어만 하고 미국 문화만 보고. 근데 본인이 필리핀어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강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왜 사대주의처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 자기 민족 자긍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 다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세퍼레이션 애들은 아무래도 남자애들이 많아요. 70%가 남자예요. 그 그룹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문화가 남자한테 참 많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래서 그게 또 좀 유리한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세퍼레이션 애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 애들도 5살 때 왔어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그레이션인 애들은 미국에 오래, 부모님도 오래 살고 본인들도 거의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컬처럴이긴 한데 양쪽 다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애들은 부모님들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영주권인데 시민권 딸까요 말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주권은 동거하는 거고 시민권은 결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에 나는 여기 짱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 사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훨씬 자기를 여기에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가정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제가 처음에 뭐 한참 하다가 느낀 게 한국 가정은 문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지? 문화는 그 문화 강좌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 양육이라고 하시기보다는 가정교육.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가족 간의 서열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될 수 있으면 이름 못 부르게 하시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뭐 삼촌 그거 다 그대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도 한 얘기고 부모님도 한 얘기인데 애정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게 한인 부모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동양 부모들이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모님의 애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물어보면 보통 말로 하긴 좀 어색하고 맛있는 거 해주기. 아니면 내가 우리 애 때문에 뜨리잡을 뛰잖아요.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시지만 애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아니면 애가 늦게 올 때 밤 안 자고 기다리기. 사실 근데 애들이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어쨌든 간접적인 거. 특히 아빠들이 그러세요. 아빠들이 도저히 못 하시겠대요. 약간 간지러워서.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런 거는 백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부모가 안 그래도 자기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거 잘 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또 할 얘기긴 한데 어떤 애들은 표현 안 하는 부모를 보고 답답해하고 자기 부모가 자기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잘 알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동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근데 미국 문화에 동화된 애들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아이 키우는 방법이 어떻다고 보는 거 같으세요? 타이거 페어런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 잡는다 그러잖아요. 막 공부만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연애도 못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애를 잡는다. 무섭게 키운다, 애정 표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미국화된 아이들은 딱 그렇게 봐요, 부모를. 그래서 아이들의 미국화, 문화 동화가 가족 간의
그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부모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애는 사실 좋게 보고 어떤 애는 안 좋게 보는 거죠. 사실 부모님들 이런 얘기하면 다 나 아는 얘기인데 다 아시는 얘기면 부모님의 상식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반이 된 상식인 거고요. 새로운 사실이면 오늘 새로운 정보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처럼 체벌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맴매? 근데 애들이 맴매를 맞아본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맴매라고 불러요. 영어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뭐, my mom did 맴매미. 이렇게 맴매를 동사로 써갖고 막 하거든요. 맴매도 맞아봤고 하는데 강도가 훨씬 적고,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사이 안 좋으면 제일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애들이 맨날 I'm gonna call police 그러잖아요. 나 때리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불끈불끈 하셔도 못 때리세요. 그래서 체벌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러는데 애들한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원래 엄부자모라 그래가지고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따뜻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자는 거 있잖아요. 한참 클 때까지 데리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빠들이 더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빠들한테는 사실 그게 자기의 미국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통을 막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존댓말 쓰는 거. 어른들 오면 인사하는 거. 그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도 집에 그것도 다 흔한 일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아이들이 그 그룹을 해봐도 그렇고 그 개인 설문지를 해봐도 애들이 너가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2세들이. 근데 부모님들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키우세요? 그러면 일단 어른들이 오시면 인사해야죠. 한국 애들은 영어를 못해도 인사하면 하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둘 다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왜 영어 잘 못해도 안녕하세요는 해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얼만큼 남아있냐면요. 한국 서베이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높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애들이 어른 올 때 숙여서 인사하고 존댓말 쓰고 그걸 훨씬 더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부모님 돌보기,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의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부모님들 생각에 이런 가정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뭐 페밀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 분들이 높을까요? 필리핀계가 높을까요? 필리핀계는 완전 미국적으로 동화됐다고 하잖아요. 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전통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가치관은 포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따로 산다는 한국 사람보다 더 강해요. 어른 공경하고 뭐 이런 거 훨씬 강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한인 부모님들은 애들 예의범절 있고 공경하고 이거 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가 예의범절 바르고 왜 가정교육 쟤는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 할 때 애가 이렇게 공손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러는 거 하고 내 아이가 내가 나이 들면 날 잘 부양하겠지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당신 부모한테 잘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보면서 쟤도 나한테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지? 라고 안 바래요. 그럴 것 같으시죠? 근데 필리핀 가정은 안 그래요. 그게 다 같이 들어가요. 본인도 자기 부모한테 잘하지만 자식한테도 똑같이 바라더라고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은 그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뭐 친구 오고 뭐 이렇게 할 때 인사하고 그렇게 예의범절 가르치는 그게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너도 나처럼 해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 그룹 할 때 한번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Go to Europe. 그랬더니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nursinghome이 있었대요. 그래 딱 보면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유 우리 아무개도 엄마 늙으면 저기다 집어넣겠네. 그래서 자기가 No, I will never put you in there.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도 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모시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라고 안 하는데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표정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가정하고 한인 가정하고 많이 다른데 필리핀 가정이 훨씬 전통적이고 대가족이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사는데 2세들을 보면 2세 한인 가정 아이들도 필리핀어 그 가정 못지않게 가정 중심적으로 크더라는 거죠. 이민 가정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인 부모님들이 애들을 막 잡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백인들 생각하기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거 페ren팅 아니고요. 막 엄하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필리핀어 가정보다 한인 가정들이 굉장히 느슨해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한국에서 오셔갖고 그때 사고방식을 갖고 오신 부모님들은 안 좋은 점이 꼭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엄친아 엄친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엄마 친구 딸이나 엄마 친구 아들 중에는 훌륭한 애들만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비교를 하시거든요. 야 우리 누구 아무개 이번에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야 걔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버드 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걔는 뭐를 이겼고 막 해가지고 갔대. 이게 다 사이콜로지컬 컨트롤이라고 애를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한국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안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게 좀 더 전통적인 모습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쓰시고 또 하나는 애가 하버드 가면 당신이 가신 것 같은 거죠. 애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뭔가 잘했구나. 대신에 애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뭐 약간 우리가 스스로 탓하는 건 있긴 있지만 애하고 자기하고 좀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전통적인 부모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대답 못하게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즉시 하기를 바래요. 애들이 토 안 달고 그냥 하길 바라고 그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그게 굉장히 확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다음에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요. 여자애들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남자애들한테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주는 부담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쪽 문화를 어우러져서 적응하는 이 과정에서 좀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가족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한국 문화를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건지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두 개가 확실히 같이 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 애들이 행동은 잘하는데 정신건강이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들이 애들에 대해서 규칙이 많잖아요.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숙제는 언제 해라,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애들한테 확실하게 행동 제어는 돼요. 그걸 많이 할수록 애들이 나쁜 행동 안 하고 약도 안 하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부모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딱 정점이 어딜 것이냐.
그러니까 애들의 행동을 제어를 잘 해주면서 정신건강에 피해가 안 되는 정도? 그게 그 threshold가 뭔지 지금 찾는 게 제 의무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 답은 없고요. 그 맨날 survey를 해보면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확실하게 나오는 거 제가 부모님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양쪽 언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뿐이 아니라 1년 후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3차 그 분석 나오면 3년, 그러니까 2년 후, 6년 후에도 좋은지 나오는데 일단은 미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데 한국말 잘하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 두 개가 좋다. 근데 그거 두 개 꼭 하고 싶다고 애 토요일 날 한글 학교 가라고 애하고 박 터지게 싸우면 그건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링구얼리즘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관계를 망쳐가면서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좋다 보면 애가 한국말을 또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한국말을 막 억지로 가르친다고 해서 갑자기 애한테 엄마에 대한 애정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해야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어린 나이에 와서 미국에서 사는데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좋을 수가 없죠. 부모님 세대는 상관없어요. 약간 어머님 아버님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가끔 막 열받으면 확 한국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 back 할 country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미국인으로서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proud American으로 커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제 데이터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한국인, 한인으로 그 에트닉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에 안 좋으냐면 그 한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담배를 더 펴요. 그게 아마 한국 사회에서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잖아요. 여기 교포 사회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한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룹으로 잘 뭉쳐요. 그래서 가끔 말썽을 피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인으로 생각하는 그거 단 하나 말고 양쪽 다 공존해야 되고 그 둘 다 강한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저녁 식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그 젊은 애들은 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들이 막 보여줘갖고 봤는데 그런 이제 케이팝이 뜨고 막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위상도 높고 훨씬 잘 살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인들이 잘 사는 게 한국 분들한테도 좋죠, 서로. 근데 애들한테 필리핀 아이들이 인터뷰 해보면 필리핀을 갔다 왔다. 어땠냐? 와, 정말 우리 친척들 못 살더라. 방 하나에서 12명이 자더라. 먹을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애들 물어보면 한국 갔다는데 팥빙수가 3개 맛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공항도 좋았다. 뭐. 근데 심지어 TV에 BTS 방탄소년단이 막 상 받아갖고 나와요. 저희 10살짜리 꼬마가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It's great to be Korean.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한국 미디어 보고 K-팝만 보고 그런 게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분석에서 보면. 근데 그게 확실하게 지금 어디는 좋게 나오고 어디는 나쁘게 나와서 저희가 좀 더 제가 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복잡 미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좋게 생각하고 프라우드해진다는 게 그만큼 여기 뿌리를 못 내리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막 그런 거 보면 말리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것만 하는 것도 미국에 살면서 맨날 BTS만 보면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in the eye of the beholder 그러면 사실 다 보는 사람 마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같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이 달라요.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주에 싸웠으니까 그것도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주에 엄마 아빠랑 싸웠다. 엄마는 싸웠다 그러는데 애는 기억을 못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우리 사이 되게 좋다고 그래요. 애는 나 우리 엄마 아빠하고 너무 사이 나쁘다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이.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자기 생각에 세상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봤자 애가 그렇게 안 보면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의도하는 행동으로 봐줄 것이냐. 그게 문화 동화의 문제냐. 아니면 부모들이 뭔가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애정 표현이죠. 간접적으로 하면서 계속 텔레파시만 보내는 거예요. 나 너 되게 사랑해서 이렇게 잡을 세계를 띄거든. 그래서 생전 널 못 봐. 그렇지만 너는 나를 알아줄 거야. 아무리 얼굴을 쳐다봐도 애들은 몰라요.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는 일에 미쳤구나. 저거 해갖고 돈 벌어갖고 뭐 옷 한 벌 더 사겠다 저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려봤더니 애들은 엄마가 간접적으로 아빠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애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안아줄 때 그때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조금 어색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걸 놓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서로 보는 게 다르지만 애한테 무조건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미국인으로 큰다. 근데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본인들이 Korean American이라고 생각하면서 큰다. 그리고 양쪽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부모님들의 가족 중심적 사고방식, 존댓말 쓰는 거, 인사하는 거 그대로 간직하면서. 근데 이게 3세대, 4세대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자는 되게 특별한 그룹인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무나 이민 안 와요. 이민자들이 이민 안 오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몸,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그 드라이브라 그러죠. 동기, 뭘 하겠다, 집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무나 자기 나라 떠나서 생명부지 남의 나라 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immigrant ethos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된 이유가 이민자의 나라라 그래요. 각 나라에서 그런 자기 드라이브나 모티베이션이나 자기 탤런트를 갖고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서 유지가 될까요? 될 수는 없어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그게 오래 가도록.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에이시안들이 2세대까지는 부모만큼 해요.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하고 3세대부터 쉽지 않은데 지금 3세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3세대는 다른 그룹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에이시안들이 원래 올 때 워낙 고퀄이라 그러죠. 퀄리티 높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거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가 영어를 못하니 넌 왜 그걸 못하니? 난 나 같으면 박사 3개는 했겠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크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차별을 딱 받으면 에이씨 그러긴 한데 그게 심장 저 깊숙이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왜냐?
남의 나라 왔는데 뭐. 근데 애들은 상처받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받았을 때 내가 받는 상처의 깊이와 아이의 깊이가 다르구나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 인종 헤이트 크라임이라 하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2016년부터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특히 아시아 상대, 뭐 모두 다 상대하긴 하는데 에이시안 상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맨하탄 같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완전히 성공한, 누가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명품으로 이렇게 감은 사람한테 와서, 백인 할머니가 와서 임신을 했는데 이분이 변호사한테 와서 삿대질하면서 애 새끼 그만 나라고, 내가 그 애 새끼 그거 돈 내느라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런다고. 사실은 그 변호사가 내는 돈으로 그분이 받는 메디케어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해요. 지금 한 2년 되는데 정말 심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는 상처하고 애들이 받는 상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가끔 보다가 열받으면 확 가버릴까 보다 저는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행동 발달이 좋아도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게 부모 탓이라서 제가 가정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인은 밖에 많이 있다고 봐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같은 동양애, 그러니까 같은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동양애들은 하버드를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죽하면 프린스턴도 수하고 하버드도 수하고 에이시안 부모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은 잘 되는데 나는, 너는 에이시안이라 안 된다 그러면 그 좌절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럴 때 가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정교육 방법을 조금 바꿔서 좀 더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정신건강을 도와주고, 밖에서 당하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거 당하고 왔을 때 집에서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맨날 가서 대신 싸워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스티브 연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람 나온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국말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친구 말이, 저 스스로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 버닝이라는 영화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하는 얘기였는데요. 어릴 땐 미국 사회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상태가 처음엔 무섭다. 하지만 나중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넓어지고 용감해지려고 한다. 나의 나라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파워고 외로움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파워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써오고 싶었던 거는, 이 세대는 나라가 없는 고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assertive 해라. 응? 지가 할 주장은 네가 따져야지 말 하면서도 동양인들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취급받고, 집에 왔는데 또 엄마 아빠는 저 1960년대 한국에서 비가 오는데 비 맞고 학교 간 얘기하고 막, 나는 신발이 맨날 젖었는데 너는 신발이 지금 운동화가 5켤레야? 막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유튜브에 동양 애들이 올린 시리즈가 있어요. 에이시안 부모 시리즈라고. 그래서 성적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딱 보고 애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A는 average. 에이시안 부모한테 A는 그냥 평균, B는 bad. C는 crap, 개똥 같다는 얘기. D는 disowned, 집에서 쫓겨나요. F는 effed up.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욕인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성적을 딱 보여주면 다 A를 봤다가 하나가 B. 그럼 엄마는 다 안 보고 B를 딱 보면, 너 왜 이게 B야? 그리고 보통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미국은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 너 요즘 한국 애들 봤니? 한국에 있는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애들이 비디오 시리즈가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한국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의 인도 애들 다 그래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서 오셨건, 워낙 본인이 탤런트가 많아서 미국에 왔건, 어쨌든 잘나신 분들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 자식한테 똑같이 바랄 수 없어요.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라가 없는 고아란 느낌도 있겠구나 인정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기회일 수 있고 더 좋게 풀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